한국에서 내가 보기에는 이런 수능 문제를 논의할 때 문제가 뭐냐면은 어렵다 쉽다 이렇게 논의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건 제가 보기엔 틀린 얘기예요. 그 아이들의 읽기 능력이면 읽기 능력, 듣기 능력이면 듣기 능력을 얼마만큼 잘 반영하고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 능력의 차이를 네네. 잘 반영해 줄 수 있느냐, 예.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오늘 교육대기자TV에서는요, 초중고에서 수능까지 우리나라 영어 교육을 자세히 살펴보면서요, 문제는 없는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이병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여쭤볼게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상황에서 우리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 영어 공부의 원칙? 교수님이 생각하셨을 때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대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쉽게 배우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에서 조금 배웠으니까 내가 영어를 잘할 수 있다. 왜 못하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제가 옛날에 학생들 가르칠 때 그 반응을 보면은 조금 영어를 하면 자기가 원어민처럼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이쪽 분야를 연구하기 전에는 저도 뭐 그런 꿈을 꿨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 자신이 한 30년 이렇게 연구를 하고 또 저 스스로도 영어를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시겠죠. 네, 그런 결과로는 아, 그거는 꿈이었구나. 우리는 원어민에 네, 가기는 어렵다. 네, 그러니까 원어민이 될 수는 없고 그 가까이 가는데 의미를 두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얼마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고 그 영어를 배움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거든요. 요즘에 영어 공부법의 홍수 시대인 것 같아요. 네. 교수님. 혹시 뭐 찾아보시거나 어떤 영어 공부법이 있는지 교수님한테도 많이 여쭤볼 것 같은데. 많이 저기 들어도 봤고 네네. 뭐 인터뷰도 해봤고 제가 유튜브도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떤 느낌을 평소에 가지셨어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 나름대로는 제가 답을 찾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답과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얘기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한 가지만 이를테면 뭐가 있을까요? 3개월에 뭐 영어를 끝낸다, 뭐 2주면 뭐 어떻게 된다, 뭐 귀가 뚫린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익숙합니다. 네, 그러면 아, 그럼 나는 바본가? 내가 영어를 잘못 배웠구나.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그건 절대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거죠. 네네.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의 개인적인 경험, 이제 이 개인적인 경험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틀릴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항상 그 학문적 근거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거든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럼 내 이론이 틀린 건지 그렇게 검증한 제 생각이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대부분 아, 이거는 엉뚱한 얘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공부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많지만 이 부분만은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학교에서의 영어 수업은 다들 아쉬움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하나같이. 네. 영어만큼 학교 교육에 아쉬움이 큰 과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냥 당연하게 보여요.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어 수업의 현장, 네네. 그다음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내용, 가르치는 방식, 이걸 봤을 때는 이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그 유창한 영어 능력, 이게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네네. 내가 이렇게 글을 잘 읽고 싶은 건지 대화를 잘 해보고 싶은 건지 그걸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뒤 섞어서 얘기하면 좀 얘기가 잘 안 풀리거든요. 네네. 대화를 하고 듣고 말하는 거를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학교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죠. 네. 네. 읽기 이런 면에서는 가능할까요? 학교 수업으로? 읽기요? 읽기, 아, 쓰기. 읽기도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그 부분도요? 네. 그럼 다 아쉬움이 있는 거네요, 지금 학교 수업에는? 학교에서 우리가 영어 교육을 한다는 것이, 제가 주로 이제 영어 교육을 얘기할 때 학부모님들한테나 아니면 누구한테나 내가 몇 시간 영어를 하고 몇 시간 노출을 하느냐를 항상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노출. 그러니까 뭘 수업을 배웠다, 무슨 뭐 학원을 다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영어를 전체 배운 시간, 내가 영어를 소위 말해서 이제 인게이지먼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가 영어를 쓰고 영어를 읽고 영어를 활용하고 영어를 듣고 뭐 대화하고 이런 시간이 얼마냐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영어 시간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를 하죠. 많이 하니까 네. 고등학교 3학년까지 따져봐야 한 800시간 나오거든요. 그걸 또 온전히 영어 교육에만 쓰느냐?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예, 예. 대개는 우리나라 교육은 선생님이 주도하잖아요. 주도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쓴 거야. 어. 선생님이 설명도 해주고 문법 설명도 하고 그러면 학생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1시간 수업에서 자기가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하는데 몇 분을 썼느냐는 거예요. 그걸 또 받아들이는 건 학생마다 또 너무 그렇죠. 다르겠네요. 그런- 딴짓하면 안 받아들일 수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있고. 예, 예. 학교에서는 그냥 약간 이렇게 그 코끼리 비스켓 정도로 던져준 거예요. 예, 예. 교수님께서 영어 교과서도 집필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누구보다도 학교 초, 중, 고 학교 급여 교육 과정 잘 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등, 중등, 고등 각각 학교 급별로요. 학교 영어 수업의 특징과 좀 이런 점을 개선해야 되겠다. 우리나라 초, 중등의 영어 교육은 초중등의 영어 네, 교육. 영어 교육은 두 개로 이제 나눠서 보셔야 돼요. 아, 네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영어 교육이 있고 중고등학교 영어 교육이 있거든요. 중고등. 네, 네. 근데 그거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네네. 그 이유는 이제 초등학교 영어 교육은 지금 시작한 지 한 30년밖에 안 돼요. 네. 97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김영삼 정부에서 세계화를 해야 된다. 세계화가 대세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교육에서 세계화가 뭐냐? 영어다. 그래서 영어다 해갖고 이제 초등학교 영어를 시킨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때 강조했던 것은 듣고 말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이것만을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초기 영어 교육 과정은 초등학교는 3, 4학년은 그냥 듣고 말하는 것만 하자 뭐 이렇게 갔던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교사 훈련도 거기에 중점을 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초등학교는 뭐 게임이라든지 노래, 챈트, 뭐 송,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형태로 주로 저도 교과서를 그때 집필을 했는데 예.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영어 교육은 전혀 이게 달라요. 역사가 너무 길잖아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제 강점기 1910년 이후부터 그 전에 영어 교육은 조금 달랐는데 선교사들이 많이 와서 이제 영어를 가르쳤는데 일제 강점기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일본식 영어 교육 방법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일본식 영어 교육 방법이라는 것은 당시에는 뭐냐면 그냥 번역이에요, 번역. 문법 번역. 그러니까 그게 그 한번 이렇게 뿌리를 내리니까 예. 이걸 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번역체 문투 굉장히 익숙합니다. 일본은 이제 떠났지만 네네. 그 당시에 종사했던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렇겠죠. 또 대학의 영어 관련과의 교수들도 상당수는 일본의 대학에서 유학을 한 거예요. 그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예. 문학도 가르치고 뭐 가르치면서 방식이 굳어진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1세대가 그분들이시네요. 네, 그렇죠. 변화를 하기가 어려운 곳이 뭐냐면은 네. 제 졸업생이 학교 현장에 교사로 갔거든요. 네네. 그럼 자기가 이제 대학에서 배운 게 있으니까 의사소통 중심으로 뭐 말하기도 가르치고 뭐 하고 싶잖아요. 근데 다른 선생님이 연세가 좀 드신 다른 선생님이 같은 학년을 가르치고 있는데 시험 문제를 내잖아요. 예. 시험 문제를 내면 이제 그 선생님은 그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그분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럼요. 이 학생이 가르친 스타일하고 다르잖아요. 예. 그래갖고 자기 반 학생들이 성적이 안 좋게 나왔다는 거야. 그럼 컴플레인 하죠. 컴플레인 하죠. 와. 그래서 자기가 이 방법은 안 되겠다. 그걸 고수하시기가 어렵네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손해를 보는데 학부모들이 안 되죠. 불만하고. 그러니까 다시 그 선생님 원로 선생님들이 하는 방식으로 네네. 시험에 등장할 방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교수님 교과서도 그런가요? 교과서는 그렇지 않아요. 교과서는 그렇지 않아요. 교육 과정을 항상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꿀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교과서를 바꿔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학교 교육 현장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그렇진 않아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거기에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교사. 교과서를 쓰는 사람은 교사인 거지. 그러니까 교사는 교사 나름대로 또 교과서를 해석하잖아요. 예. 아무리 거기에 교과서가 의사소통 중심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해도 네. 교과서를 가지고 교사가 강의를 하고 가르칠 때는 자기 방식대로 가르치는 거죠. 현재와 같은 교육 시스템에서는 네네. 교사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평가가 제일 중요해요. 학교에서. 그게 아까 초등학교하고 예, 중고등학교 다르다는 게 이제 초등학교는 좀 그게 덜하지만 중고등학교는 이게 모든 것이 평가거든요. 그렇죠. 입시랑 연결돼 네, 있으니까. 입시 특히 고등학교는 더 심하고. 네. 그러니까 교사가 그 현실적 제약을 자기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는 맞물려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건드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죠. 지금 이 내신과 수능 시스템에서는 이 평가 시스템에서는 이 문제가 이 사회가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네, 저는. 교수님 혹시 수능을 보고서도 또 의견이 있으신가요? 수능은 이건 제가 그래서 수능은 오늘 수능 영어 영역을 가져왔습니다. 네, 이거를 제가 이제 그냥 말로 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믿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이거를 학술적으로 이게 왜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그 논문을 쓰는데 이건 대단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수능 영어 영역이요? 영어 영역에서 이거 빈칸 채우기 문항은 이거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내가 보기에는 이런 수능 문제를 논의할 때 문제가 뭐냐면은 예. 이거가 어렵다 쉽다 이렇게 논의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건 제가 보기엔 틀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거는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으냐 이렇게 문제로 접근해야지 우리는 언론이든 뭐든 간에 다 이게 뭐 불수능이다 뭐 맞습니다. 물수능이다 예. 쉽다 어렵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한테 예. 대학생 문제를 내놓고 아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다 예. 이게 말이 되나요? 초등학생한테 대학생의 문제를 내는 거는 그건 타당하지 않은 문제고 네.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음. 그렇게 내놓고 아 이게 어렵다 뭐 쉽다 그러면 세상에 제가 보기엔 제일 쉬운 문항과 제일 어려운 시험을 내는 것이 제일 쉬워요. 한글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아주 어려운 거 갖다 내는 거 시험 내는 거 그야말로 쉽잖아요. 예, 예. 평가라고 하는 것은 원래 평가에 주어진 목적이 있고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거에 잘 맞춘 평가를 했을 때 그게 좋은 시험인 거예요. 이걸 쉽다 어렵다라고 말하면은 이거는 문제의 해결이 안 되고 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배운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들이 어떤 목적으로 펴는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들의 읽기 능력이면 읽기 능력, 듣기 능력이면 듣기 능력을 얼마만큼 잘 반영하고 그다음에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 능력의 차이를 네네. 잘 반영해 줄 수 있느냐 예, 예.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고3 학생들한테 지금의 수능의 영어 영역에서 뭐 빈칸 채우기 문제를 포함해서 이 문항은 적절치 않다. 아 절대 절주지 않아요. 어떤 부분이 적절치 않다? 빈칸 채우기라는 거를 제가 주로 연구를 했는데 네네. 빈칸 채우기라는 게 이게 정답률이 가장 낮거든요. 맞습니다. 지문의 길이가 너무 짧아요. 짧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 예. 빈칸 채우기 우리나라 빈칸 채우기 문항은 되게 원전이 있어요. 음. 이게 수능 출제를 할 때 이게 빈칸을 채우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거든. 예. 자기가 잘못 쓰면 이제 출제자들이 잘못 문제를 내면 논란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피하려고 되게 빈칸 채우기는 원전이 있어요. 그 원전이 되게 누가 쓴 거냐면은 아주 저명한 학자들이 예. 학술 논문이나 책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패러그래프를 이렇게 따온 거죠. 떼온 거거든요. 예. 왜 그러냐? 그럼 정답 시비가 날 때 아, 원전에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와. 해버리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거든. 그러네요. 그래서 그렇게 가져오잖아요. 빠져날 구멍이 있어야 네. 되니까. 그런데 제가 이 문제가 왜 문제라고 하냐면은 학생들한테 예. 정확하게 뭔가 실체를 보여주고 너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텍스트는 너무 짧아서 예.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봐도 도대체 이게 코끼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지 예. 말을 보여주고 있는 건지 예. 호랑이를 보여주고 있는 건지 사슴을 보여주고 있는 건지 기린을 보여주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이 짧은 문단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렵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논문 중에 하나인데 예. 거기에 정말 요거와 비슷한 정도의 길이의 지문을 줘요. 네. 주고 그 미국 학생들한테 이제 대학생들한테 실험을 한 거죠. 맞춰보라고. 네. 그러면 아무도 도대체 이 텍스트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못 맞죠. 그 이유는 맥락을 모르고. 맥락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실험을 하나 더 해요. 예. 하면서 그림을 하나 보여줘. 이 글을 읽기 전에. 네. 그림을 하나 보여주는 순간에 이 내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그냥 확 열리는 거예요. 유추. 그림이 주는 것이 뭐냐면 이게 무슨 맥락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네. 무슨 맥락이라는 걸 주고 내가 그 생각을 가지고 이 글을 읽으면 단어 하나하나 문장과 문장 사이 연결 관계가 이게 고리가 다 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텍스트의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문장이 쭉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자라는 사람은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텍스트에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독자는 무슨 역할을 읽을 때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은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에 빈 정보가 있어요. 네.
다 안 주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채워 넣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내가 정보를 가져와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어떤 내용을 집어넣어야 될지를 맥락을 못 찾으면은 그걸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경 지식마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맞습니다. 예. 배경 지식이 사람마다 다르고 그래서 이 텍스트 수능 시험의 빈칸 채우기는 예. 첫째 배경 지식을 너무나 많이 요구하고 와. 예. 그다음에 배경 지식을 한국 학생들은 거의 99.9%는 안 가지고 있어요. 그 어. 배경 전문 내용이기 네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게싱을 하는 거예요. 찍는 거지. 우리 학생이 그 석사 논문을 쓴 게 있는데 네. 이런 거예요. 그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 원래 텍스트를 주고 네. 그다음에 맥락을 충분히 준 긴 텍스트를 주는 거예요. 네네. 그다음에 그 대상은 서울대학교 탭스 800점 넘는 대학생들. 굉장히 잘하는 친구죠. 잘하는 학생, 예. 가장 잘하는 학생이죠. 그 학생들한테 한쪽에는 수능 지문을 주고 한쪽은 긴 지문을 준 거예요. 맥락이 네네. 있는. 그러면 정답률이 2배가 높아요. 이쪽이. 맥락을 이해했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이 학생들하고 이 학생들하고 이제 읽기 할 때 무슨 행동을 했느냐를 테스트해 보면은 이 학생들은 정보가 부족하니까 자기 머리로 이제 막 그 속된 말로 짱구를 돌리는 거예요. 그렇겠죠. 도대체 이게 추측하려고. 무슨 말이지? 그리고 막 넣어요. 이 학생들도 마찬가지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이쪽 그룹 짧은 글을 읽은 학생 그룹이 훨씬 그런 추측을 많이 해요. 여기에 비해. 왜 여기는 좀 정보가 충분히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예. 어떤 내용을 추측했는가를 분석해 보면은 예. 여긴 전부 엉뚱한 내용을 추측을 한 거예요. 저 텍스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 훨씬 많아.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 정답을 맞춘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짧은 글을 그렇겠죠. 읽고 예, 예. 그 애들이 어떤 추측을 했는지를 조사를 해보면 전부 엉뚱한 추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맞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맞추는 전략. 예. 이게 되게 애들이 이제 이렇게 시험 잘 보는 기술. 그렇지. 네네. 그걸로 했고 그다음에 결국 이런 걸 보면 되게 이제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거든요. 네네, 다섯 개 맞습니다. 중에서 네네. 그럼 꼭 결국 있어요. 2개가 남아. 2개가 남는다는 얘기예요. 예, 예. 선지가. 네네. 그럼 2개 중에서 학생들이 고민하다가 하나를 찍는 거야. 찍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운이 좋으면 맞췄고 운이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럼 교수님, 지금 현실 속에서 만약 고3 학생들한테 수능에서 이렇게 짧은 지문 말고 지문을 좀 더 길게 주고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맞추겠네요. 능력이 되는 애들은. 능력이 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능력이 되는 애들한테 예, 예. 그걸 왜 운에 맡기냐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운에 맡기는 거예요. 정보가 너무 너무 없기 이게 때문에. 코끼리인지 지금 사슴인지를 구별이 안 되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이걸 코끼리라고 본 애들은 코끼리라고 찍고 사슴이라고 본 애들은 사슴이라고 찍는다니까. 근데 걔네들이 충분한 정보를 줘서 이게 명확하게 이게 코끼리다라는 정보를 줬으면 얘는 거기다 코끼리라고 찍는다고. 이게 빈칸 채우기라는 게 우리 수능에서 지금 거의 한 20년 가까이 존재하거든요. 예. 그리고 애들을 이제 소위 말해서 킬러 문항이라서 애들을 나누는데 그러니까 변별하려고. 변별하는 데 변별하려고. 가장 좋은 역할. 아, 변별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자리 잡은 거다. 지금 네. 수능은. 네. 이 현재 수능 시험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학의 수학 능력 쪽에 조금 더 많이 가 있고 왜냐하면 이 교육 과정하고 안 맞거든. 학교 교육과정가요? 학교 교육 과정과 안 맞아요. 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소개하는 단어가 제가 얘기했지만 그 책에도 썼지만 3,500단어가 맥시멈이에요. 예, 예. 그럼 이 수능 시험에 이걸 제대로 보려고 그러면 이거 한참 많죠. 7,000, 8,000 단어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다음에 여기는 과도하게 이게 전부 설명문이고 학술문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 과정은 의사소통 중심으로 돼 있다고요. 네네. 실생활 중심으로 돼 예, 있고. 예. 근데 이거는 과도하게 학술 중심으로 돼 학술 있는 거예요.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잖아요. 와. 그러다 보니까 단어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로 돼 있고 학술 단어로 돼 있어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그건데 단어의 그 적절성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전문적인 것 같아요. 너무 전문적이고 너무 학술적이고 이런 제가 그래서 일본의 영어 시험과 중국, 대만, 핀란드 영어 시험에 그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보는 걸 보면은 비교하셨어요? 네, 비교한 거 보면은 과도하게 학술 단어의 비중이 높아요. 네네. 그리고 난이도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체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과서가 제일 쉬워요. 그 다음에 EBS 수능 교재. 수능 특강. 그 다음에 수능 시험. 와. 그것도 제가 보기엔 모순이죠. 학교에서는 교과서 가지고 요만큼 배웠는데 수준이 요만큼 해. 근데 갑자기 EBS 교재가 들어와. 근데 EBS 교재가 난이도가 더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배울 수 있는 학생은 학교에서 아무리 가르치지만 예. 소수밖에 안 돼. 나머지 애들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예, 예. 그죠? 근데 또 EBS 수능 시험은 수능 시험은 그보다 더 어려워.
그러면 학부모의 입장이나 학생의 입장에서는 제가 좋은 성적을 얻는 게 우리나라 교육의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것이 기준이 돼야 되겠어요? 이게 제일 어려운 이게 기준인 수능이니까. 거죠. 그러니까 학교는 엉뚱한 거죠, 지금. 문법을 가르치는 건 좋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나름의 체계가 있는 거니까. 그러나 그 시기가 언제여야 되느냐. 문법으로서 정확성을 추구해야 하는 시기가 교육 과정에서 언제여야 하느냐. 예.